비가 쏟아지는 산길에서 은지는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듯 추락했다. 은지야, 민경의 비명이 사너리를 울렸다. 그 순간 민경은 본능적으로 은지의 손을 붙잡았고 두 사람의 몸이 진흙탕에 엉켜 넘어졌다. 은지의 가슴에 민경의 체온이 스며들며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 손길, 그 절박한 외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피크닉 여행은 단순한 가족 나들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지와 민경, 스텝자매의 운명을 뒤집는 시작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은지는 항상 조용한 소녀였다. 20살이 된 그녀는 연세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책 속 세상에 피신하듯 살았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민경이 가족에 합류한 지 5년. 민경은 은지의 이복 언니로 17살 때부터 함께한 동거인이었다. 민경의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여인으로 은지의 아버지를 따뜻하게 보듬었다. 하지만 은지에게 민경은 단순한 언니가 아니었다. 민경의 웃음소리, 그녀의 손길이 스치듯 지나갈 때마다 은지의 가슴은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의 씨앗이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은지는 그 감정을 깊이 묻어두었다. 언니는 가족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책을 펼쳤다. 민경은 달랐다. 25살의 그녀는 홍익대학교 미술과를 졸업하고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했다. 활기차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민경 언니로 불리며 웃음꽃을 피웠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안고 있었다. 어머니의 재혼 후 그녀는 은지의 가족에 녹아들었지만 항상 외부인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경은 그림으로 감정을 풀어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은지의 옆모습이 자주 등장했다. 은지의 부드러운 곡선, 읽는 책에 집중한 눈빛. 왜 이렇게 예쁜 거지? 민경은 혼자 중얼거리며 붓을 놓았다. 그녀도 알았다. 이 감정은 형제애를 넘어선 것이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그런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언니로서 지켜야 해. 그해 여름, 가족은 오랜만에 피크닉 여행을 계획했다. 목적지는 북한산 국립공원. 서울 도심에서 1시간 거리의 그곳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이 모이는 이상적인 장소였다. 은지의 아버지와 민경의 어머니는 손을 잡고 웃으며 준비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쉬자 다버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는 가방에 책 한 권을 챙겼고 민경은 스케치북을. 차 안에서 흐르는 트로트 음악이 분위기를 띄웠다. 아빠, 민경 언니 그림 좀 보여줘. 은지가 웃으며 말했다. 민경은 부끄러워하며 스케치북을 넘겼다. 그 안에는 북한산의 상상 속 풍경이 그려져 있었다. 은지의 시선이 한 장에 머물렀다. 은지 자신이었다. 언니, 이거 나야. 민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영감이 돼서. 북한산에 도착한 가족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김밥과 떡볶이, 과일 등을 차렸다. 서울의 더위가 산바람에 식으며 모두가 웃음꽃을 피웠다. 아이들은 사촌 동생들 공을 차며 소란을 피웠고 어른들은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은지와 민경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앉아 대화를 나눴다. 은지야, 요즘 학교 어때? 남자친구는 민경의 장난기 어린 물음에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공부나 할게. 속으로는 언니 같은 사람이면 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민경도 비슷한 마음이었다. 나도 그래? 일만 하다 보니 이 두 사람은 시선을 피하며 웃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비 올 것 같아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가족은 무시하고 즐겼다. 갑자기 빗줄기가 쏟아졌다. 산비는 거셌다. 모두가 우르르 피신하려 했지만 은지는 책을 챙기다 늦었다. 은지야, 빨리, 민경이 소리쳤다. 은지는 미끄러운 길을 달리다 발을 헛디뎠다. 절벽 가장자리였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다.
아악, 그 소리가 산을 울렸다. 민경은 본능적으로 달려들었다. 은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잡아. 은지야, 놓지 마. 민경의 몸도 끌려나가며 두 사람은 진흙 속에 엉켜 넘어졌다. 은지의 머리가 민경의 어깨에 부딪히며 피가 흘렀다. 하지만 추락은 멈췄다. 민경의 팔이 은지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의 다리가 나무 뿌리에 걸려 균형을 잡았다. 언니,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내가 있어. 절대 놓지 않을게. 가족이 달려와 둘을 끌어올렸다. 은지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났지만 그 충격은 컸다. 차 안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민경의 손을 놓지 않았다. 고마워, 언니. 내가 아니었으면 민경은 미소 지었다. 가족이잖아. 하지만 그 손길의 온기는 가족애를 넘어섰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은지의 마음은 변했다. 민경의 용기, 그 순간의 포옹이 꿈에 나왔다. 그녀는 민경의 스케치북을 훔쳐봤다. 모든 페이지에 자신이었다. 언니도. 나를. 은지는 혼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스텝 자매의 사랑은 금기였다. 가족 모임에서조차 언니 동생 잘 지내? 라는 말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시선은 날카로웠다. 며칠 후 은지는 용기를 냈다. 민경의 작업실로 찾아갔다. 작은 원룸, 벽에 걸린 한국 전통 문양의 포스터와 현대 미술이 어우러진 공간. 언니, 그날. 왜 그렇게 위험하게 구한 거야? 민경은 붓을 내려놓고 은지를 봤다. 너니까. 은지가 아니었으면 나도 떨어졌을 거야. 은지는 다가섰다. 나도 언니를 생각해. 매일 이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경의 손이 은지의 뺨을 스쳤다. 은지야, 우리. 이 감정, 알잖아. 윗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그것은 폭풍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사랑해, 언니. 나도, 은지야. 그날부터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시작됐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강했다. 명절에 모인 친척들 사이에서 은지의 사촌 언니가 물었다. 은지, 너 남자친구 없어? 민경이도 결혼 생각 안 해. 웃음 속에 숨겨진 압박. 은지와 민경은 시선을 교환하며 웃었다. 아직이요. 집안에서 어머니가 민경에게 속삭였다. 민경아, 좋은 남자 만나봐. 엄마가 소개시켜줄까? 민경은 고개를 저었다. 속으로는 엄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고 외쳤다. 은지의 아버지도 은지에게 말했다. 너도 이제 21하잖아. 결혼 생각해라. 그 말들은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다. 은지와 민경은 몰래 데이트를 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언니, 이게 꿈 같아. 은지가 말했다. 민경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현실이야. 우리만의 하지만 그 사랑은 점점 깊어지며 갈등을 낳았다. 민경의 직장 동료가 의심했다. 민경아, 요즘 은지랑 너무 붙어 다니네? 무슨 사이야? 민경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은지도 학교에서 친구의 말에 상처받았다. 레즈비언. 그건 서구 문화잖아. 한국에서 어떻게? 은지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충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겨울, 가족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은지의 아버지가 갑자기 민경아, 은지랑 너무 친해. 이상하지 않아? 라고 중얼거렸다. 술기운에 나온 말이었다. 민경의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자매지. 하지만 그 말은 씨앗이 됐다. 다음 날, 민경의 어머니가 은지를 불렀다. 은지야, 민경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봤어. 너희들 손잡는 거. 은지는 창백해졌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저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국에서 그런 건 안 돼. 가족이 망가질 거야. 민경이한테 말해. 그만두라고. 은지는 충격에 빠졌다. 민경에게 달려가 울며 말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알았어. 민경은 이를 악물었다. 괜찮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민경은 혼자 울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두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만났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었다. 은지의 생일, 민경이 작은 반지를 선물했다. 영원히 함께 은지는 그것을 끼고 키스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은지의 아버지였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충격, 분노, 배신감이 뒤섞였다. 아버지는 민경의 어머니를 불렀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이건 안 돼. 스텝 자매가. 이런 아버지의 고함. 민경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민경아, 왜? 좋은 남자 만나서 정상적으로 살아. 이민경은 소리쳤다. 엄마, 이게 제 사랑이에요. 은지를 사랑해요.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 감정은 진짜예요. 방 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민경은 짐을 챙겼다. 은지야, 기다려. 내가 돌아올게. 민경은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은지는 집에 갇힌 듯 했다. 매일 울며 민경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언니, 사랑해. 포기하지 마.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거셌다. 사촌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은진의 집, 이상한 일이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짓눌렀다. 은지는 학교를 쉬었고 민경은 직장에서 개인 사정구로 휴직했다. 반월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 은지는 용기를 냈다. 민경을 찾아 나섰다. 한강 다리 아래 그들이 처음 키스한 곳 오민경은 기다리고 있었다. 은지야, 이 두 사람은 안겨 울었다. 우리 어떻게 해? 민경이 물었다. 은지는 말했다. 함께 도망쳐. 제주도로 가자. 새 삶을 시작해. 민경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하지만 너 없이 못 살아.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작은 마을로 이사, 은지의 문화 꿈과 민경의 미술을 이어가며. 하지만 반전이 기다렸다. 민경의 어머니가 은밀히 찾아왔다. 민경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사랑을 인정할게. 하지만 조심히 살아. 어머니의 눈물. 그녀는 한국의 전통적인 어머니였지만 딸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변했다. 은지의 아버지도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다. 내 딸이 행복하면 그는 은지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반월의 고통이 가족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최고조의 갈등이 왔다. 민경의 옛 연인, 대학 시절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그는 소문을 듣고 민경아, 돌아와. 은지는 착각이야 라고 설득했다. 민경은 흔들렸다. 은지야, 내가 과거를 청산 못했어. 은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언니, 나 버릴 거야. 밤새 싸웠다. 아니. 하지만 가족, 사회. 다 무서워. 민경의 눈물. 은지는 달아났다. 혼자서 살아갈게. 은지는 홀로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울었다. 언니 없인 의미 없어. 민경은 후회하며 쫓아갔다. 제주 공항에서 만났다. 은지야. 미안해. 너만 사랑해. 민경의 고백. 두 사람은 제주 해변에서 다시 안겼다. 함께 이겨내자. 그곳에서 그들은 새 출발을 다짐했다. 시간이 흘렀다.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은지는 책을 쓰며 민경은 벽화 그리며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방문했다. 예쁜 고딘에 점심을 먹으며 웃었다. 아버지도 왔다. 건강히 살아라. 한국 사회의 변화 속 그들의 사랑은 꽃 피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우리처럼 살아온 사람들 많아. 은지가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 실현. 언론에서 스텝 자매의 금지된 사랑 기사가 나왔다. 익명 제보. 가족이 다시 흔들렸다. 다시 집으로 와. 아버지의 전화. 민경은 다니요. 우리 3이에요. 라고 답했다. 은지는 기사를 보며 울었다. 세상이 우리를 용납 안 해. 하지만 민경이 안아주었다. 우리가 용납하면 돼. 그 사건은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은지의 소설이 출간됐다. 제목, 비오는 산길의 약속. 민경의 일러스트가 표지였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은지는 말했다. 사랑은 경계를 넘어선다. 가족, 성별, 뭐든 민경은 옆에서 손을 잡았다.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젊은 세대가 응원했다. 여름, 다시 북한산 피크닉. 가족 모두 모였다. 은지와 민경은 손잡고 걸었다. 기억나. 여기서 시작됐지. 민경이 웃었다. 은지는 키스했다. 영원히. 가족은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행복해라. 바람이 불며 잎사귀가 춤췄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산처럼 견고했다. 사랑은 때론 고통이지만 그 끝에 빛이 있다. 은지와 민경의 이야기처럼.